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뉴스는 그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이 쉬인이 비밀리에 미국 증시 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국내에서는 조금 쉬인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미국 현지 계신 분들은 쉬인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는 다들 거기 쓰면은 이제 돈 낭비하는 거다, 뭐 품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쉬인이 원래 IPO 신청하면은 그 폼 S1이라고 미국 SEC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데 오늘 나오는 뉴스로는 이게 아직 비밀스럽게 좀 IPO를 진행하고 있어서 따로 폼 S1을 바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예, 쉬인이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가 자라나 H&M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미국에서 뭐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되게 우려스러운 요인도 많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 현재도 피리턴님이 말씀하시듯이 질 구린 것 같다. 개인정보 도용 문제도 있다. 뭐 이런 논란도 많고, 그리고 또 옷 생산할 때 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역 동원한다는 논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가 진짜 자라나 H&M보다 커질지 그건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쉬인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 500억에서 600억 달러 사이로 좀 추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흥행해서 막 700억 달러 넘어가면은 여태까지 중국에서 상장했던 기업 중에 가장 컸던 이제 IPO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이 디디 추싱인데, 디디 추싱이 기록했던 IPO 기록 깨고 과연 역대 중국 기업 IPO 규모 1위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쉬인 이게 어제도 한번 데이터가 나왔는데, 쉬인이나 핀투어투의 테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 쇼핑만 하고 다들 쇼핑은 아마존 가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싸기만 하지 이제 조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매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 2024년 IPO를 준비하는 이 레딧이랑 스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자료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쉬인 자료고요. 쉬인이 이렇게 미국에서 한번 팝업 스토어 연 적 있는데 뭐 되게 대박 났다고 하죠. 여기가 원래 온라인 전문인데 이렇게 팝업 연 적도 있습니다. 현재 레딧이 이 15빌리언 달러 기업 가치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딧이 2021년 말에 한번 IPO 진행하려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22년부터 좀 금리 인상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타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IPO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레딧도 그때 IPO를 연기했는데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니까 이 2년 만에 IPO를 다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레딧이 이 유명했던 게 2021년에 월스트리트 배츠 열풍을 이끌었던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초에 이 게임스탑 그 밈 주식 한창일 때 월스트리트 배츠 사용량 진짜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가 그 뒤로는 좀 많이 죽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IPO 하면은 과연 2년 전에 책정했던 만큼 기업 가치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레딧이 이 소셜미디어 치고는 되게 글로벌 확장성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미국에서는 뭐 많이들 이용해도 국내에서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IPO 하게 되면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딧 외에도 이 4빌리언 달러 기업 가치로 이제 IPO 준비하고 있는 킴 카다시안의 속옷 브랜드인 이 스킴스 내용인데요. 예전에 한번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현재 소비 섹터에서 되게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번 예시로 이제 카일리 제너랑 뭐 셀레나 고메즈가 만드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프라임 에너지 음료, 뭐 미스터 비스트의 그 이제 피스터블 초콜릿, 그리고 킴 카다시안 스킴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무래도 여기 킴 카다시안 팔로워가 여기 3억 6천만 명 기록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이분이 뭐 브랜드 론칭만 해도 인스타에 올려면 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는 좀 남성 속옷도 만들긴 해도 주력은 여성 속옷 브랜드입니다. 그 좀 알아본 바로는 이 스킴스가 되게 잘 나가는 게 이게 막 인기도 있는데 애초에 막 룰루레몬처럼 이 속옷 품질이 엄청 좋고 또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고 해요, 여성들이 좋아하게.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여기 이 되게 논란이 많은데 이 니플 브라라고 이렇게
이 좀 그 젖꼭지 부분이 튀어나온 이 브라를 론칭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킴 카다시안 이분께서는 이게 뭐 되게 이 속옷계의 혁신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진짜 혁신이어서 국내에서도 다 이거 입고 다니는 날에는 이 기업 가치가 뭐 한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국내에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데 미국 현지 계시는 분들은 이 스킴스 많이들 진짜 입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기업도 이제 내년에 뭐 쉬인도 IPO 준비한다 하고 레딧, 스킴스 다 IPO 이제 진행한다 하니까 내년에 좀 IPO 시장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금 IPO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 기업들이 좀 긴축을 많이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이제 2020년부터 되게 많이 진행해 왔는데 그 알리바바에서 어제 이제 발표한 바로는 양자 컴퓨팅 연구소 운영을 이제 중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라는 연구소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어제 수익성 문제로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폐쇄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쓰던 그 컴퓨팅 장비는 항저우 저장대학에 이제 기증한다 하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처럼 이 돈이 넘쳐나는 기업도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연구소 다 폐쇄하는 판국인데 국내에서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양자 컴퓨팅 기업 있죠? 그 아이 머시기 그런 기업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약간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긍정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 아이온큐 경쟁자가 이제 하나 제거된 거라고 오히려 좋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그 이 전기 비행기랑 플라잉 택시 사업을 단기적으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독일의 BMW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이 롤스로이스 PLC에서 영국에 이제 에어버스 엔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잉 항공기는 다 제너럴 일렉트릭 G에서 엔진을 만들고 있고 이제 에어버스는 롤스로이스에서 이제 엔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비행기랑 플라잉 택시 사업도 진출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도 비용 절감을 한다고 전기 비행기랑 플라잉 택시 사업부 다 앞으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아이온 큐처럼 많이들 국내에서 또 좋아하시는 이 플라잉 택시 만든다던 그 기업인 그 조비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많이들 투자하셨는데 이렇게 롤스로이스도 좀 사업을 이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사업 철수하는 판국에 과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있는 바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알리바바 철수해서 오히려 이득이다 뭐 그런 관점처럼 이제 그 롤스로이스 철수해서 오히려 조비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롤스로이스 이제 사업부가 이렇게 그 항공 엔진, 그러니까 민간 항공 사업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군수, 국방 그 군수 장비들에 들어가는 엔진 그거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판매 기업이 아니라 다 항공기 관련한 엔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실적 발표 기업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장 전에는 핀투어투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쉬인 이야기하면서 테무 이야기도 했는데 핀투어투어 이번에 실적 발표 정말 좋게 나와서 주가 현재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장 끝나고는 이제 인투이트, 워크데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플렁크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약간 뭐 우려스러운 그렇게 쳐다보는 IB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인투이트나 워크데이 같은 기업은.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팔로알토나 지스케일러 이런 기업들 실적은 그래도 다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장 끝나고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뭐 이제 주택 관련한 기업 중 하나인 아제크 있고 뭐 ESS 그런 기업 중 하나인 플러스 에너지 이런 것도 실적 발표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투어투어 오늘 방금 실적 발표한 거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매출 94억 달러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했고요. 그리고 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94%입니다. 이게 얘네가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진짜 가파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다 이 테무 때문이거든요. 테무가 작년이죠? 아니, 올해 초에 있었던 2023년 슈퍼볼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더니 이제 미국을 거의 접수하고 이제 대한민국, 뭐 일본 그런 데서도 앱스토어에서 다 1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무가. 그래서 테무 실적 정말 좋게 나와서 EPS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리고 테무 경영진에 따르면은 지난 3분기 내내 이 소비가 계속해서 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고 앞으로 이제 테무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들어가면은 그 막 웬만한 후드티 뭐 그런 것도 막 5천 원, 만 원도 안 되게 막 팔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더 할인해서 팔면은 약간 뭐 품질이 더 안 좋아져서 할인하는 건지 좀 어쨌든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는지. 해서 핀투어도 오늘 장전에 현재 실적 발표하고 15% 상승하고 있네요.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이 다 그 암암리에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던 건가 봅니다. 실적이. 그리고 핀투어투어의 이제 테무가 아까 쉬인이랑 비교하는 자료인데 쉬인이 엄청 그 6천억 달러 규모의 현재 아니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규모로 그 IPO를 이제 노리고 있는데 사실 보면 쉬인은 요새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 월간 매출이. 이게 얘네가 하락하는 이유가 좀 논란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다 테무한테 지금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중국에 있는 경쟁사인. 그러다 보니까 이 쉬인이 만약에 상장을 하더라도 그 진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현재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 중국 플랫폼 중에는 현재 이 테무가 짱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알리바바나 징동닷컴도 실적 발표에서 약간 비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게 이 테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국 내에서도 핀투어투어가 거의 계속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쇼피파이 어제 뉴스 하나 나와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어제 52주 신고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룰루레몬이랑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의 승자 기업들 해서 이 기업들도 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이런 거 살펴보고 또 로쿠랑 어퍼몰딩스 왜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피파이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이 온라인 쇼핑이 올해 2023년에는 진짜 극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모두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온라인 매출 전문 기업들 되게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쇼피파이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이제 자기들 신기록 세웠다고 홈페이지에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를 통해 제품 판매하는 그 판매자들이 이 판매 기록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만 4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이 의류랑 개인용품 그리고 주얼리 이 세 가지 용품이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되게 소비 둔화 그런 이야기 또 많았는데 결국에는 의류도 다 사고 뭐 주얼리도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아닌 것도 이렇게 많이들 소비하는 모습입니다. 쇼피파이 역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그 매달 뭐 39달러에서 399달러까지 요금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요금 이제 매달 지불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쇼피파이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주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몇 퍼센트씩 쇼피파이한테 떼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수수료 장사하고 이렇게 서비스 비용 뭐 매년 아니면 또는 2년에 한 번씩 가격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장기적으로 조금 옳은 방향성으로 자꾸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 이거 가격은 2023년 1월에 인상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또 25년에는 가격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쇼피파이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다시 도달했는데 우리 실적이 최근에 엄청 좋게 나왔죠. 이렇게 여기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현재 5억 7,400만 명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애플 뮤직도 있고 아마존 뮤직도 있고 되게 많은 음악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되게 젊고 좀 유행을 쫓는 사람들은 이 스포티파이를 많이들 듣더라고요. 어디 국내에서도 막 지하철 같은 데 타서 이제 외국인들 핸드폰 뭐 하나 한번 이제 막 슥 살펴보면은 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스포티파이 정말 많이 깔려 있던데 진짜 많이들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마진이 이렇게 계속 감소해 왔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이렇게 소폭 26%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그런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스포티파이 미국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6위에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는 약간 이 논란도 많지만 결국 국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틱톡이 1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위로는 디스코드, 3위에 스냅, 인스타, 뭐 캐시 이런 어플들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음악 어플리케이션 중에 스포티파이를 가장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음악 플랫폼 다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포티파이는 AI가 스포티파이만의 추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막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알아서 막 이렇게 추천해 주듯이. 근데 이제 또 스포티파이 그 추천 알고리즘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이제 스포티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 같은 것도 많이들 듣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이제 거의 지난 여름 이후로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제 기업 중에 룰루레몬 있는데 그 외에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거의 승자에 가까운 기업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같은 데서 보니까 어디 이제 이 브랜드들마다 줄 서 있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줄 가장 긴 매장 중 하나인 룰루레몬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갭이랑 이 올드네이비 매장도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갭 이용하는 사람 되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에서는 이제 올드네이비랑 갭에도 매장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그 매장에도 이제 줄 봤는데 틱톡에서 보니까 줄이 막 한 시간 넘게 서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의 조회수가 진짜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어그 매장에 한 시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인기 모델 뭐 이런 타스만 같은 모델은 사이즈가 다 없다고 그런 게 이제 틱톡에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줄도 길고 많이들 와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에버크롬비의 앞에도 줄 진짜 길더라고요. 이게 기업이 진짜 환골탈태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에버크롬비 가서 이제 옷 사는 모습입니다. 좀 재미난 반응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에버크롬비의 옛날 모습을 모르니까 이제 옛날 매장이 어땠나요? 뭐 그런 댓글들도 많았고 어쨌든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거의 승자 브랜드 중 하나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포라 이게 화장품 매장이죠. 국내에도 몇 개 매장이 있는데 이제 코엑스랑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세포라 앞에도 사람들 진짜 많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뷰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거가 과연 세포라한테 고객을 다 뺏긴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잘 나간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룰루레몬 그래서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룰루레몬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도 판매 잘 됐지만 저번에 그 11월 11일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에서도 이제 징동닷컴 데이터 보면은 룰루레몬 판매량 진짜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룰루레몬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필라테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 다 룰루레몬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그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도 이제 어제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 날 3% 주가 상승하면서 승자 브랜드였다는 걸 증명해 줬고요. 또 에버크롬비 앤 피치도 어제 4% 상승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승자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52주 신고가 현재 갱신하고 있죠. 이게 사상 최고가가 아마 2011년인가 12년에 기록했던 80달러인가 그런데 현재 사상 최고가 목전까지 거의 10 몇 년 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상황 보고 또 에버크롬비 앞에 사람 줄 서 있는 것 보면은 충분히 이제 한 15년 만에 52주 신고가, 아니 사상 최고가 경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갭도 이 국내에선 체감하기 힘들지만 이제 어제 3% 상승하면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에서 진짜 잘 팔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케쳐스도 어제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한데 근데 이 신발 이거 좀 뉴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스케쳐스의 이 모델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신발을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가장 즐겨 신는 신발이라 하더라고요. 최근 뉴스 나와서 이게 뭐 완판됐다, 뭐 국내에서 뭐 몇백억 팔렸다, 뭐 그러는데 이게 그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님께서 그 2022년에도 신고 이번에 2023년에도 최근에 신고 나온 게 포착되면서 그 어쨌든 완판남 그 딱지를 또 얻게 되셨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편한 신발, 이 맥스 쿠셔닝 신발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편한 신발 찾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스케쳐스도 이렇게 주가 계속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로쿠 나왔는데 로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미국에서는 원래 TV 진짜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막 TV 매장에서 사고 그런 모습은 많이 안 나왔는데 로쿠도 최근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일단 로쿠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데에는 여기가 조금 뭐 수익성은 안 좋아지고 있어도 그래도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로쿠의 활성 계정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 계정 수가 현재 7,580만 명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로쿠가 이 광고 매출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결국 TV에서 이제 OTT에 틀어주고 또 거기서 광고 수익 얻거든요. 근데 최근에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했는데 이렇게 광고 매출이 좀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광고 매출이 향후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고 시장 회복의 주역이 될 거는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 미국의 대선이 결국 돈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선 양 당에서 돈을 진짜 많이 지출하거든요, 광고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 광고 비용이 계속 4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2024년에도 이 광고비가 대폭 증가해서 로쿠의 광고 사업을 내년에는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할리우드 파업 종료도 로쿠에 한몫 기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컨텐츠 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럼 사람들이 로쿠 TV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청 시간이 줄어서 광고도 좀 줄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파업이 종료되면서 더 많은 이제 시청할 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광고 회복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쿠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한참 밀려 있지만 조금 그래도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52주 신고가 어제 경신한 기업 중에는 이제 오늘은 조금 하락하네요. 이제 어펌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사이버 먼데이 연휴 기간 동안 BNPL이 진짜 많이 증가했다고 이제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리 BNPL만 사업하고 있는 이 어펌 홀딩스 주가가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페이팔이나 뭐 스퀘어도 그 BNPL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어펌은 이 BNPL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100%.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 얘네가 그 재작년부터 아마존에서 이제 어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1월 초부터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판매자들 그러니까 제3자 판매자들도 이제 결제 플랫폼으로 어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더 많은 판매 상품에 어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품목이 BNPL 적용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더 이제 BNPL이 뜨거워진 상황이죠. 기존에는 이제 그 제3자 판매자 좀 조만한 기업 그 중소 판매자들은 이 BNPL 이용하지 못했고 아마존에 판매할 때 좀 큰 브랜드 있는 기업들만 이제 BNPL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로 되게 어펌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021년에서 22년 증가했던 것보다 올해 증가하는 이 성장률이 더 가파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BNPL 이렇게 기업 뜨거운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BNPL이 그 지난주 대비 72% 증가했다. 그런 뉴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BNPL 보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페이팔의 페이인포라고 하죠. 이 페이인포가 68.1%로 이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페이, 뭐 애프터페이는 스퀘어 거죠. 이렇게 3파전 양상이고 그 아래로 이제 어펌이랑 클라르나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클라르나는 아직 비상장 회사고 또 이 위에 회사들은 BNPL만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BNPL에 투자하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사람들이 어펌에 많이들 이제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펌홀딩스 52주 신고가 어제 강하게 경신했고요. 12% 가까이 상승했네요. 근데 또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펌 상장 이후에 한창 잘 나갔던 시절에 비하면은 주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현재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에 하락할 때는 그 어펌이 초기 상장했던 당시에만 해도 어펌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던 제품은 펠로톤이었거든요. 근데 펠로톤이 안 팔리게 되면서 어펌도 많이 주가 하락했었는데 이제 어펌은 펠로톤의 거의 의존도가 거의 엄청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펠로톤 띄어내고 이제 새롭게 아마존이랑 함께 이제 성장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52주 신저가 기업은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없고요.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템퍼실리 인터내셔널이 나왔습니다. 템퍼패딕이랑 실리 침대로 유명한 기업이죠. 저도 집에 이제 템퍼 침대 사용하고 있는데 침대는 좋지만 주가는 조금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그 미장원에서도 설명했었는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줄면은 가장 영향받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 침대 매트리스가 좀 이제 수요가 적어진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데이터 신규 주택 판매 미국에 발표됐었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다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신규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제 집 새로 인테리어나 그런 거 뭐 가구 구매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템퍼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보잉이었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275달러 제시하면서 현재보다 상승 여력이 25%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 말에 따르면 이제 2023년에는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 이제 보잉 737 맥스 만들고 있는데 걔네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공급망 차질이 좀 겪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졌지만 2024년에는 이 공급망이 다시 회복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용이랑 방위 사업 그 양쪽 모두 다 강력한 수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고요.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제 보잉 주식에 대한 심리가 크게 변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로더 오늘까지 사면은 배당받는 기업이라고 이제 아까 처음에 안석훈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투자 의견 새로운 나온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HSBC에서 에스티로더의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180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46%나 되는데요.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24개월 동안 주가가 3분의 2 하락했고 이제 지금이 반등에 앞서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믿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변화가 뭐냐면은 좀 뭐 온라인 판매나 좀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을 겨냥하는 뭐 그런 판매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국내에서도 그런 거 행사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좀 젊고 그런 브랜드들은 손님이 진짜 많은데 이 백화점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티로더 같은 전통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으로 그런 백화점 같은 좀 럭셔리 판매 그런 유통 채널에서 벗어나서 뭐 최근에 좀 트렌디한 브랜드들처럼 라이브 커머스나 SNS를 통해서 판매를 좀 더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오늘 새로 나온 기업 중에 이제 어펌이 나왔어요. 이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9.5달러에서 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얘네 논지는 이제 2022년 2월 이후로 주가가 50% 하락했다. 근데 현재 미국의 이제 자본 비용이랑 자본 시장이 현재 안정화되고 있고 또 신용 활동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신용 활동이 안정화되는지는 좀 아직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BNPL의 채택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얻고 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펌 홀딩스라는 기업이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해도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럴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 주가에 모멘텀을 일으킬 만한 촉매제가 된다는 평가네요.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아까 홈디포랑 에스티로더, 뭐 퀄컴은 그 안석훈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외에 뭐좀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중엔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에 좀 금리가 안정화되면은 이런 은행 기업들도 괜찮아질 수도 있고, 또 내년엔 IPO가 다시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이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이 IPO 주관을 제대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약간 수익 회복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CSX라고 이제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이랑 같이 그 잘 나가는 이제 철도 기업이죠. 뭐 제일 잘 나가는 건 버크셔 서웨이에서 갖고 있지만 이 CSX도 배당 수익률 1.38%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철도 기업들도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거 크레인 컴퍼니라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미국에 상장한 기업인데 그 항공우주 관련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 시장 주가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도 오늘까지 사면은 배당 0.65% 주고 있습니다.